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이 말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에 걸쳐 1,300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한 대규모 종단 연구였는데요. 그중 반려동물을 5년 이상 키운 분들의 뇌 기능 유지 정도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주의력 등 주요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덜 감퇴했고 MRI상 뇌의 구조 자체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노년기는 누구에게나 외롭고 단조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은퇴 후엔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뇌도 몸도 점점 둔해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요, 강아지 한 마리가 아침을 바꿉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죠.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눈을 맞추고 손을 얹는 그 작고 평범한 일들이 우리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파트너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노년기에 반려동물이 꼭 필요한지 그 과학적 근거와 효과를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반복되는 루틴이 뇌를 깨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가 느리고 할 일이 없어지니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다 하시죠. 이처럼 일정한 리듬 없이 지내는 생활은 노년기에 뇌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자극이 없을 때 가장 빠르게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리듬을 다시 세워주는 존재,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료를 챙겨줘야 하니까요. 낮에는 산책을 시켜야 하고 돌아와서 물을 갈아주고 배변 정리도 해야 합니다. 저녁이면 간식도 주고 안아주고 놀아줘야 합니다.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정리, 먹이 주기, 털 손질, 장난감 놀이 등 작은 일이지만 하루 종일 챙겨야 할 일들이 끊이지 않죠.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뇌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주의력과 계획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해마 부위가 이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꾸준히 활성화됩니다. 언제 먹였지? 이제 산책 시간이네. 간식을 얼마나 줬더라? 이런 생각의 흐름과 기억의 반복이 곧 뇌의 회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무감입니다.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책임감은 단순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의욕을 만들어냅니다. 즉,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사람의 뇌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지 기능 저하가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간이 많고 사회적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이 부족하죠. 그런 의미에서 반려동물은 하루를 설계하게 만드는 작은 스케줄러이자 운동 파트너인 셈입니다. 또한 이 루틴은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은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루틴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뇌 자극은 결국 인지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건 그저 귀엽고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이 곧 뇌를 깨우고 그 깨어남이 결국 기억력과 사고력을 지켜주는 기초 체력이 되어줍니다. 작고 따뜻한 존재 한 마리가 당신의 하루를 다시 계획하게 만들고 그 계획이 삶의 리듬을 회복시키고 그 리듬이 뇌를 지켜준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인지 건강 습관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면 해마가 살아납니다. 나는 그냥 늘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말씀 노년층 분들께 자주 듣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를 실제로 손상시키는 원인,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치매와 기억력 저하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오래 받을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몸을 긴장시키고 집중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 나오면 뇌에 있는 해마와 전두엽, 즉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위를 공격하게 됩니다. 해마가 위축되면 최근 일도 기억하기 어려워지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머리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인지 저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 악순환을 멈추게 해줍니다. 강아지를 쓰다듬거나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안정과 행복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수준을 넘어서 몸의 생리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진정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만지기만 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숨이 고르게 되며 심리적 불안이 뇌파에서도 감소하는 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지고 그만큼 뇌가 공격받는 정도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려동물과의 교감입니다. 말을 안 해도 눈을 마주치고 손을 얹고 옆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외로움을 줄이고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는 점점 안정된 상태를 기본값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만큼 인지 기능이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겁니다. 또한 정서적 안정은 단순히 뇌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울증, 불면증, 만성 피로 같은 노년기 정신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불안이 줄어들면 활동성이 늘어나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긍정적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기대는 위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뇌의 건강과 삶의 활력까지 연결되는 깊은 생리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힘이 됩니다. 만약 요즘 머릿속이 자꾸 흐려진다, 감정이 자꾸 가라앉고 말수도 줄었다,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느끼신다면 작은 반려동물 한 마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납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말 노년기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자주 들립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도 곁에 없고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죠. 예전에는 하루에 수십 번씩 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던 전화기도 요즘엔 몇 날 며칠 한 번도 안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없는 외로움이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사회적 고립을 치매의 조기 경고 신호로 간주하고 있고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 역시 고립된 삶이 조기 사망률을 50%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대화가 줄고 감정을 나눌 상대가 사라지면서 뇌의 사회적 기능도 함께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감정 인식, 공감 능력, 언어 해석 같은 사회적 인지 기능은 쓸수록 유지되고 안 쓰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외로움은 곧 뇌의 노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의 벽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눈빛을 통해, 꼬리 흔들림을 통해, 울음소리 하나로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비언어적 소통은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을 넘어서 정서적 유대와 감정 표현 능력을 회복시키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강아지에게 잘 잤니? 하고 말을 걸고 산책 도중 오늘은 날씨 좋네 하고 중얼거리는 그 순간 이미 뇌는 타인과의 관계처럼 상호작용하는 회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로가 꾸준히 유지되면 감정 인식, 언어 처리, 공감 기능 등이 저하되지 않고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려동물을 통해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어우, 참 순하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쌓이면서 삶에 다시 사회적 접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셈입니다.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집에서 고양이가 다가와 무릎에 앉거나 배 위에 올라와 눈을 맞추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감정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교감이 일어나면 감정 표현이 늘고 웃는 일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립니다. 이런 정서적 변화는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가 되며 특히 노년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과업을 작고 따뜻한 생명체 하나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려동물은 단순히 귀엽고 예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게 만드는 다리이며 혼자라는 생각을 잊게 해주는 정서적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연결이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정답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과 함께 움직이면 뇌가 깨어납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근육량, 관절 기능, 심폐 기능은 물론 무엇보다 뇌로 가는 자극과 혈류량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이 정체된 일상의 움직임을 다시 불어넣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하루 2번 이상은 산책을 나가야만 하죠. 이 단순한 외출이 사실은 뇌 건강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선 걷는 동안 심장이 활발히 뛰면서 혈액이 전신으로 퍼지고 그 중에서도 뇌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뇌는 혈류가 활발할수록 세포 대사와 연결 회로가 활발하게 작동하며 이로 인해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등의 기능이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 같은 인지 기능 중심 부위는 걷기 운동 시 혈류 공급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몸이 아니라 뇌가 운동을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감각 자극이 풍부한 활동입니다. 새소리, 햇살, 바람, 나뭇잎 소리, 길가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뇌에 새로운 정보로 인식되며 인지 회로를 자극합니다. 혼자 걷는 산책보다 반려견이 함께하는 산책은 목적과 감정이 함께 들어있어 그만큼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산책은 하지 않지만
고양이와 놀아주기, 화장실 청소, 먹이주기, 털 손질, 이런 사소한 활동들이 모두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특히 손을 쓰고 몸을 숙이고 자세를 바꾸는 동작들이 반복되면 척추 건강, 손목 유연성, 무릎 관절에도 자극이 가며 작지만 꾸준한 운동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되며 식욕, 장 건강, 면역 기능까지 좋아지는 전반적인 활력 회복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뇌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움직이기 싫은 날에도 반려동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춥고 귀찮아도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고 고양이가 울고 있으면 손을 써야 하죠. 이런 외부의 자극과 책임감이 바로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자극입니다. 의지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줄어드는 시기에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강한 동기가 없다면 몸과 뇌는 점점 더 빠르게 굳어갑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있다면 다릅니다. 하루 한 번 걷고 매일 손을 쓰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대화를 시도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뇌의 회로를 지키는 방어막이 됩니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중 하나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강조되는데 반려동물은 그 실천을 가장 자연스럽고 즐겁게 도와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반려동물은 우리 몸을 일으키고 우리의 하루를 움직이게 하며 우리 뇌를 깨우는 작고도 강력한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걸음이 느려져도 마음이 무거워도 작은 꼬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5번째, MRI에서도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인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그동안은 대부분 정서적인 측면에서 설명돼 왔습니다. 외롭지 않아서 좋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물론 이런 정서적 효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실제로 뇌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이 지원한 한 신경과학 연구는 이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5년 이상 반려동물을 키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MRI 뇌 촬영과 인지 기능 검사를 병행하며 뇌 구조의 변화 추이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 그룹에서 해마의 위축 속도가 확연히 느리게 나타난 것입니다. 해마는 뇌 안쪽 깊숙이 자리한 부위로 기억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치매의 시작점도 대부분 이 해마에서 시작되죠. 보통 노화가 진행되면 해마는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는데 반려동물을 키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 위축 속도가 훨씬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MRI를 통해 관찰한 뇌의 대사 활성도 역시 반려동물을 기르는 그룹에서 더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지 뇌가 덜 퇴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생리학적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려동물과의 장기적인 교감은 뇌 안에서 신경세포 간 연결 회로의 손실을 줄이고 시냅스 전도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이 뇌를 자극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MRI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 기능 자체에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 정기적인 루틴이 생기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늘어나며 정서적 안정, 외로움 해소, 사회적 자극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가 오랜 시간 이어지면 결국 뇌는 그 환경에 적응해
퇴화를 멈추고 회로를 유지하고 세포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돌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뇌 구조 유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단기간의 위로가 아니라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 된 반려 생활이 우리의 뇌를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을 위해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한 가장 따뜻한 처방은 어쩌면 조용히 다가와 나를 바라봐주는 작은 생명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생명체와 함께 나누는 하루의 눈맞춤, 손길, 산책, 간식, 놀이 시간이 사실은 당신의 뇌를 다시 살리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 이제는 MRI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노년기인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숨쉬고 함께 걷고 함께 늙어가는 작은 반려동물 한 마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려동물이 가져오는 5가지 과학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규칙적인 루틴은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 뇌를 보호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교감은 사회적 인지를 유지하게 하고 산책과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MRI 영상으로도 확인될 만큼 실질적인 뇌 건강 효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지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 존재가 아니라 치매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키는 살아있는 처방전입니다. 물론 반려동물은 책임이 따릅니다. 산책을 시켜야 하고 밥을 챙겨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책임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다시 웃게 만들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나요? 감정 표현이 줄어들었나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작은 강아지 한 마리와의 동행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리듬과 의미를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뇌는 자극이 있어야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그 자극을 매일 선물해 줍니다.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